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울산에서도 폭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고장도 늘어나 보험사에는 긴급 출동 서비스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지만 에너지 절약은 헛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력난 속에 에너지 낭비 현장 고발합니다.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해양스포츠센터와 빙상장이 대목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바닷가에서 보트도 타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스포츠로 더위를 날리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지만 시민들은 물론 우체부들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도로명주소,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20%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KTX 울산역을 오갈 때 물어온 할증 요금은 폐지됩니다. 울산 지역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이번 주말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기준 울산 지역의 평균 전세 가격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등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한 영화 도둑들이 개봉했습니다. 주말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열사병 환자가 잇따랐고 길 가던 자동차도 고장나기 일쑤였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그제 35.1도, 어제 35.2도. 오늘도 울산 지역의 수은주는 35도를 기록하며 사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대로 보이는 석유화학공단은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7.5도까지 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폭염에 근로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날씨 무척 덥네요. 덥어도 뭐 어쩝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구에 사는 81살 할머니가 더운 날씨에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열사병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달리는 자동차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더위를 먹긴 마찬가지입니다. 시동이 갑자기 안 걸리더라고요.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도 안 켜지고 정말 더워 죽겠네요. 더워지기 시작한 이번 주 있지 않습니까? 이때서부터 지금 우리도 지금 콜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저번 주에 비해 가지고도 한 40콜, 50콜 정도가 더 늘었다고 봐야죠. 일선 지자체는 찜통더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도심 열기를 식히는 등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네, 이렇게 낮에는 35도의 찜통 더위로 또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더위를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다루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세일, 2인 1조로 즐기는 딩기요트, 함께 노를 저으며 협동심을 키우는 패들보트. 학생들은 두려움과 설렘 속에 바다를 향한 도전 정신을 키우며 무더위를 한 번에 날립니다. 오늘 되게 날씨도 덥고 방학인데 이렇게 나와서 바닷가에서 보트도 타고 하니까 되게 좋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하얀 빙판 위를 쌩쌩 달리는 학생들에게 폭염은 남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아이스링크의 평균 온도는 영상 15도로 시원한 기온 속에서 아이들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뒤뚱뒤뚱 비틀거려도 무더위를 뒤로한 채 달리는 스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깥은요 더운데요 안에 들어오니까요 춥고요. 근데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하천변에 마련된 임시 풀장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친구들과 물장구도 치고 뒹굴며 추억을 쌓습니다. 난생 처음 엄마와 함께하는 물놀이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다에서 때로는 빙상장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폭염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 도심의 밤거리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가 야간 조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절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문을 닫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불을 훤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주선 전자제품 매장은 어디가 밝은지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조명 가게는 다양한 조명 기구를 뽐내듯 깜깜한 거리를 밝히고 있고 수입차 대리점은 속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PC방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으로 장식했고 인도는 돌출형 LED 간판이 점령했습니다. 야간 소등을 가장 잘 지키지 않은 곳은 휴대전화 가게입니다. 간판은 물론 실내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어 마치 영업을 하고 있는 착각이들 정도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대형 점포와 모델하우스 등은 야간 조명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단속도 안 합니다. 이달 들어 전력 사용량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자 한전은 비상대책을 마련했지만 노심초사입니다. 하기보안은 계속 늘고 있지요. 배낭기 수동 운전 부하를 끊는 걸로 훈련도 하고.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올여름 심각한 전력난을 예고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은 딴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는 29일이면 도로명 새 주소가 법정 주소로 사용된 지 꼭 1년이 되는데요. 잘 쓰이고 있을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차) 집배원 이민호 씨. 맡은 구역에서는 눈 감고도 집을 찾을 수 있지만 요즘은 하루 한두 건씩 우편물 배달에 진땀을 뺍니다. 기존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가 적힌 우편물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만났던 집배원 이민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새 주소가 법정 주소로 쓰인 지 1년이 지난 지금 새 주소에 얼마나 적응했을까? 주민세라든지 이렇게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은 새 주소로 우편물이 다량으로 나오니까 그때는 좀 많이 힘든 편. 신정동 지역만 하루 한 차례씩 1년이면 꼬박 300차례 넘게 우편 배달을 하는 집배원에게도 새 주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용률이 낮아 익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새 주소 간판 같은 시설물 설치에 79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하지만 홍보 비용은 2007년부터 해마다 1억 원가량밖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홍보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사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을 조사했는데 새 주소 사용률이 9%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집 주소를 새 주소로 말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보긴 보는데 생각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전 주소가 싹 들어오니까 크게 홍보된 것도 없고. 부동산 중개업소 한쪽 벽엔 아직도 집원 주소로 된 지도만 걸려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나 공적 장부엔 새 주소를 쓰도록 의무화됐지만 이곳에도 역시 집원 주소뿐입니다. 거의 전혀 쓰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들도 불편한데 또 과연 고객들이나 일반인들이 얼마나. 오는 2014년부터는 집원 주소는 없어지고 새 주소만 사용됩니다. 남은 기간은 1년 반. 근본적인 홍보 대책 없이는 혼란만 키울 거란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뉴스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의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20%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시내에서 KTX 울산역을 오가는 택시의 할증 요금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울산의 택시 기본 요금은 지난 2008년 정해진 2,200원. 택시업계는 지난해 11월 택시 요금을 40.6% 인상해달라고 건의했고 울산시는 검증 용역을 거쳐 4가지 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4가지 개선안은 현행 기본요금 2,200원을 2,900원에서 2,600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겁니다. 거리와 시간 요금을 조정하면 4개 안 모두 19.1%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울산시 대중교통위원회는 이 가운데 기본요금 2,800원에 125m 또는 30초당 100원씩 올라가는 이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4년간 동결된 택시 요금을 유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대신 할증제는 대폭 개선됩니다. 우선 시내에서 KTX 울산역을 오가는 택시 할증 요금과 구군 간 할증 요금은 없앨 방침입니다. 군 지역 내 할증률도 현행 41%에서 절반으로 줄이지만 심야 할증은 유지됩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9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상당수 택시 기사들까지 승객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평균 전세 가격은 1억 2천만 원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달 주택과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2,063만 원으로 수도권 평균 전세 가격 1억 7,600만 원보다는 낮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울산의 전세 가격 상승률도 16.46%로 상승폭이 충남과 전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내수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2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4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매출은 9.9%, 영업이익은 21%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차량 218만 대를 판매했으며 국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4.6% 감소했고 해외는 14.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말부터 여름 휴가에 돌입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은 토요일인 모레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6일 동안 여름 휴가를 갖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미포조선도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9일 동안 휴가를 떠나 협력업체들도 같은 기간 동안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주 5일 수업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예전보다 일주일이 늦은 이번 주말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 학원가도 다음 주에 휴원하는 등 휴가 분위기가 확산될 예정입니다. 제1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울산 지역 예선에서 수학문제 자동문답 서비스인 바로풀기와 반찬 가짓수를 줄여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그린하우스 프로젝트가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됐습니다. 하태훈 심사위원장은 본선 진출 두 팀은 아이템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 성공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명 배우들이 한꺼번에 출연한 영화 도둑들이 개봉했습니다. 공포영화 무서운 이야기와 애니메이션 아이스 에이지 4도 한여름에 맞춰서 울산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00억대 다이아몬드를 노리고 마카오에 모인 10명의 도둑질. 훔칠 때는 뭉쳤지만 목적을 달성하자 각자 다른 속셈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는 긴장감을 더합니다. 타짜의 최동훈 감독과 김윤석과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등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납치된 여고생이 시간을 벌기 위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환자를 구조하는 구급차가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변하는 등 6명의 감독들의 단편을 모은 액자 구성의 영화입니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도토리 하나를 쫓아 우주로까지 날아간 다람쥐. 그 엄청난 집념이 지질학적 대재난을 일으켜 바다가 갈라지고 대륙이 이동한다는 기상천외한 상상이 줄거립니다. 3D 영상으로 만들어낸 시원한 화면과 모험담, 웃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런던 올림픽 개막을 맞아서 울산 박물관은 지난 1948년 런던 올림픽 축구 대표팀을 8강으로 이끈 울산 출신 최성곤 선수를 조명하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최성곤 선수와 당시 런던 올림픽에 관련된 사진 30여 점이 소개됩니다. 1922년 북정동에서 태어난 최성곤 선수는 울산 초등학교와 보성중 그리고 보성 전문학교를 거치며 축구 선수로 활약했지만
1951년 29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 타결이 결국 여름 휴가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노사는 오늘 12차 교섭을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논의했지만 회사는 일부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해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노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잔업을 거부하고 여름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7일 교섭을 재개하는 한편 투쟁 방식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주간 이교대제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타임오프 등은 단협 사항으로 임협에서 다루기 힘들다는 입장이 반면 노조는 진전이 없다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25건의 폭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2억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전체 42건보다 조금 많은 것이며 사고 원인은 용접중 부주의와 전선 단락 등 인적 요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안전관리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몇 해 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매 살해 사건을 계기로 중구 지역에 방범용 CCTV가 확대 설치됩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오늘 내년에 모든 CCTV를 관장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방범용 CCTV도 야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27살 김홍일의 차량에 어제 부산 모 대학 근처에서 발견돼 경찰이 주변 야산 등지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으로 구속된 화물연대 조합원의 가족들은 경찰이 가혹행위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방화범을 차에 태워 도주시킨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조합원 36살 지모 씨의 가족들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 씨가 욕설과 함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풀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40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과 모텔업주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의 한 건물 2, 3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팔고 위층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과 세무서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PC방 컴퓨터 수십 대에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서 영업을 방해한 34살 안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안 씨는 지난 4월 북구 양정동의 한 PC방 컴퓨터 수십 대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자신의 집에서 해당 컴퓨터에 전원을 끄는 등 원격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통신 회사에 근무했던 안 씨가 해킹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수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누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여성이 혼자 영업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4살 편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편 씨는 지난달 6일 저녁 8시쯤 울주군 웅천면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타 현금 7만 원을 훔치는 등 여성이 혼자 일하는 식당에서 2차례 걸쳐 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울주군 서생면 진화 해수욕장에서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18살 박모근 등 4명이 강풍에 떠밀려가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해안에서 80m 넘게 바다로 떠밀려가던 박군 등 4명을 수상 오토바이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폭염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의원들이 울산 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동욱 의장 등은 울산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이 집중된 곳인 만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신은석 교수가 2012 미국 ABI 히포크라테스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신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 마르퀴즈 후주후와 영국 캠브리지 국제임명센터 등재에 이어 세계 3대 임명사전에 모두 오르게 됐습니다.
동울산 세무서 직원 김기원 씨가 한국사 연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7급 세무직에 합격한 김 씨는 자신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정리한 한국사 연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올해 을지 연습을 앞두고 오늘 시청에서 안보 경연회를 열었습니다. 통일 안보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강연에서는 안보 전문가인 상지대 김영춘 교수가 나와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고 호국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희망 나눔이 봉사단은 오늘 남구 가족문화센터에서 합동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생활하는 조선가정 어르신들은 어린이집 원생들의 재롱 발표와 장기자랑, 국악공연 등을 관람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성경캐스터, 오늘 밤에도 역시 열대야 대비해야겠죠? 네, 오늘 밤도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진 지금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자정이 돼도 28도, 새벽에도 25도를 웃돌아서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에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무척 맑아서 내일은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도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과 춘천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강릉은 35도까지 올라서 폭염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제주에는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내일로 대부분 35도를 웃돌겠고 대구는 37도까지 올라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지방 내일도 햇살이 뜨겁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더위를 식혀줄 비 예보는 당분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도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클을 피해갑니다. 원민 씨, 어떻게 보십니까? 3D로 봅니다. 런던 3D 생중계. LG 시네마 3D 스마트 TV 앱으로 즐겨라. 말주변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더 신중히 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출발이 늦은 사람이